자, 의원님 어제 네.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 받았던 게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선대위 쇄신, 그러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과는 결별하고 네. 윤석열 다음을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자회견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다음이 빛났죠. 그래요? 네. 뭔가요? 윤석열 후보의 독재자적 기질이 빛났죠. 저는 보면서 이분은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네. 통치를 하고 아, 조율을 하라고 했더니 인사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하고 마음에 잘 안 맞거나 조금 자기에게 좀 기어올라 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네. 잘라버리잖아요. 밀어내버리고. 이번에처럼. 아니 세상에 당 대표를 선대위에서 밀어내는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 달 두 달을 고생해서 모셔온 총괄 선대위원장이 그거 뭐 연기 잘해주세요 그 한마디 했다고 네. 바로 내치는 저런 편협한 이 모습에서 독재자의 기질이 보여요. 오늘도 어제 이준석 대표가 아니 어떻게 저 사무총장하고 부총장 문제를 나한테 의논을 안 하고 특히 자기를 사퇴하라고 한 사람을 시키냐. 네. 그래서 이게 좀 거부를. 곤란하다 네. 유보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임명해 버렸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이 뭐냐면 정치를 오래 해봤던 저 같은 사람이 볼 땐 아니 당 대표인데 당 대표하고 상의도 안 하고 반대하면 설득을 해야지 그냥 네. 임명해 버리는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될지 몰라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네. 국무총리가 이 장관은 좀 곤란합니다. 임명해 버려 그냥.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나라가? 저는 보면서 이거 독재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독재적 기질이 아주 유감없이 발휘됐다. 네. 매우 위험한 위험하다. 사람이다. 저는 그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사실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 맞고 네. 후보가 또 당무 우선권도 있다고 하니까 절차상 무슨 문제냐 이런 얘기는 할 것 그건 같은데. 이제 법률가적 관점이죠. 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검찰총장 하시라고. 예. 정치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해찬 대표와 김한길 최고위원이 1, 2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대변인 사무총장 가지고 계속 일주일간 상의했어요. 권한은 이해찬 대표에게 있죠. 네. 근데 김한길 최고위원이 반대하면 상의해 주는 게 이해찬 대표 같이 센 분도 조절합니다. 그래서 합의로 정리합니다. 네. 만약에 그때 이해찬 대표가 내 권한인데 이씨 여기서 밀어붙였으면 김한길 최고위원이 덤볐겠죠. 그러면 당이 깨지죠. 정치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다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끌고 나가라.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권한이 있다고 막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얼마나 많아요. 그거 행사하면 덤비잖아요. 네. 윤석열 씨가. 근데 나는 그렇게 보면서 저는 보면서 권한이 있다고 다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 지도자의 자질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당 대표고 한 분은 자기가 모셔온 총괄선대위원장이면 잘 협력을 해야죠. 잘 설득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밖에서 볼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셔왔는데 소통을 긴밀하게 해가지고 뭐 속내도 좀 드러내면서 이렇게 가자 아니다 이렇게 가자 토론을 거치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요 김종인 위원장님은 저도 우리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원내대표로 모셨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부터 사실은 90년대부터 제가 쭉 이렇게 배웠던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딱 볼 때 이분의 인생에서 그저께 어저께가 가장 치욕적인 날입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 인생에서 네. 이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내침을 당한 이 과정은 그분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겁니다. 과거에 네. 박근혜 대통령 선대위에서도 그만두신 적이 있지만 그렇죠. 그때는 본인이 그만두신 거예요. 잘린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서 이분은 항상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시거든. 이번에는 사실은 잘린 거예요. 잘렸다. 네. 그러니까 뭐 사표를 냈다 안 냈다 막 이런 얘기까지 오가면서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자존심 강한 양반인데 네.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의 인생에서 윤석열이 가장 모욕을 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도 네. 연기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선대위가 해준 대로 연기만 해라. 네. 이 발언을 당 의원총회 공개 자리에서 했어요. 실수하신 거죠. 그건 실수였다. 근데 그러나 그 취지가 네. 후보를 모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후보가 워낙 즉석연설이나 여러 가지 발언에 실수가 많으니 선대위하고 의논해서 선대위하고 함께해서 각본을 짜고 그렇게 되면 사실 후보는 그걸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걸 연기라는 표현을 쓴 것이 사실 실수긴 하지만 네. 취지는 후보 발로 나오는 말실수가 너무 많으니 이거를 좀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잘 협력해서 통제해 나가자 이런 네. 취지인데 저는 취지 자체가 나쁜 얘기는 아닌데 발언은 좀 과했죠. 과했다.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도 어제 사과하는 선대 개편한 자리에서 그 발언에 대해 물어보니 그 발언 자체는 뭐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볼 땐 그 얘기하더라고요. 발언보다는요. 네. 선대위를 일방적으로 해체한 거. 아. 그게 컸을 거예요. 자기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것은 후보 입장에서 일정도 보면은 좀 중단되고. 충격이 컸을 겁니다. 아, 후보 입장에서. 예, 왜냐하면 두 번째 그 연기 발언은 좀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자고 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좀 참을 수 있다고 보는데 후보에게 상의도 안 하고 네. 자기가 모셔온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있는데 아. 그럼 자기가 뭐가 되냐? 예. 선대위를 일방적으로 개편 선언한 것 네. 그것이 컸을 거예요.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 아무리 김종인이지만 후보하고 상의를 안 하고 그러게요. 선대위를 저렇게 개편 선언을 한다는 게 본인이 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제가 후보였어도 네. 저는 연기 발언은 참을 수 있다고 보는데 후보와의 왜냐면 이 선대가 후보 선대이거든요. 그렇죠. 후보 선대이기 때문에 최고 권한은 후보에게 있는 거고 그다음 권한이 총괄 선대위원장한테 네. 있는 거죠. 그런데 후보에게 선대 개편안을 설모도 안 하면 그럼 후보가 모셔온 선대위원장들 다 자르는 셈이 되는데 이수정 위원장, 뭐 김민전 위원장, 예. 뭐 저 김병준 이게 다 모셔온 분들인데 자기에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김종인 위원장이 해체시켜 버리면 네. 후보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충격이 컸을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도 이런 상황이 좀 악화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까요? 이렇게 저지르면서 후보 쪽에다가 네. 지금 이 선대위 빨리 깨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며칠 전부터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단점은 어떤 갈등산이 생기면 하루 만에 결정을 못하고 꼭 나흘 걸려요. 나흘. 이 4일에 내가 보니까 이 양반 결정하는데 나흘 걸리더만. 네, 그 루틴이에요. 예. 아니 이준석 이준석 대표 설득하러 가는데 나흘 걸렸잖아요. 제가 그 이후에도 뭔 갈등이 생겼을 때 네, 세워보셨군요. 네, 세봤죠. 왜냐면 하루하루가 제가 이제 이거 나 같으면 하루 만에 끝나는데 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딱 결정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네.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사흘째 되는 날 터뜨려 버렸죠. 하루를 더 못 참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선대위 개편 발언, 개편 네. 결정. 그 결정. 이게 결정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네. 윤핵관들을 흥분시킨 거고요. 아. 연기 발언은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격이죠. 네. 그러나 더 큰 거는 선대위 개편입니다. 근데 뭐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인터뷰나 이런 걸 들어보면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후보가 3, 4씩 끄니까 지금 하루에 지지율이 1, 2%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느리나?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나라도 좀 치고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때 아마 김종인 위원장의 속마음은 후보 본인을 위한 것이니 네. 내가 무슨 득을 보겠다고 한 것이 아니니 내가 이렇게 밀고 나가면 따라오겠지. 아하.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후보와 후보 측근들은 이건 매우 위험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면 후보가 설 땅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쳇말로 지가 후보인가? 후보한테 의논도 안 하고 마음대로 선대위를 깰 수 있나? 이런 흥분이 네. 윤핵관들한테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제가 볼 땐 예. 그날로부터 결별이 예고된 것이다. 이렇게 결별이 예고됐다. 네.